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과학 수업 문예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린 계속해서 세포 분열 배웠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값진 일이라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수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생식세포와 생식세포가 만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염색체 수와 같다는 거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난할이라고 배웠습니다. 난할이 계속 진행되고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속도가 이제 좀 늦춰져 가면서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반복을 하면서 기관이나 조직이나 기관이 만들어지고 이제 개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발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걸 발생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를 풀어보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 제출한 거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잘 제출하셨을 거고,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세포 분열은 왜 필요하다 그랬지? 세포가 너무 커지면 서로 물질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포는 분열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포가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고,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로 세포수를 늘려서 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유전물질이 꼬이고 뭉쳐서 짧고 굵은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합니다. 염색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물질은 DNA죠. 네, DNA에 담긴 각각의 뭐가 유전자라 그랬지? 유전 정보가 유전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열로 넘어가 볼게요. 세포 분열과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세포 분열은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맞나요? 네, 맞죠. 그 다음에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값이 커지나요? 우리가 사실 처음에 계산을 했을 때 커지지 않고 그래서 세포는 계속 분열을 해야 된다. 표면적이 좀 더 부피에 대해서 넓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 실처럼 가늘게 풀어지나요? 아니죠. 염색체는 이제 짧고 굵은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서 세포 분열을 할 때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 배웠죠? 세포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건데 딸세포는 모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여기 전기세포가 염색체 수가 지금 4개면 여기도 4개. 그리고 이렇게 해서 4개, 4개로 여러분 4개, 4개 같다.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쌍이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이 N개, 쌍 2개, 이 종류가 2개라는 뜻이어서 그래서 4개라고 보시고 얘도 이렇게 쌍이 있고 그래서 종류가 2개. 얘도 여기 쌍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같이 쌍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2N개 해서 2개. 여기도 쌍쌍으로 가지고 있어서 2N개. 근데 종류는 2개여서 4개. 그리고 여기도 쌍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2N개인데 종류가 2개여서 4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소분열인데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세포분열이 연속 2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감수 1분열에서 딸세포인 생식세포는 모세포에 비해 염색체가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감수 1분열에서는
분열 전 단계가 있는데 감수 2분열에서는 딸세포가 DNA가 복제되는 과정이 없이 바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결합을 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쌍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EN인데 종류가 몇 개? 2개여서 4. 여기도 쌍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EN인데 종류 몇 개? 2개. 그래서 4. 여기 이제 보시면 쌍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EN인데 종류 몇 개? 2개여서 4개.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이죠? 쌍쌍으로 되어 있나요? 쌍쌍으로 안 되어 있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었지. 그러니까 N개인데 종류는 몇 개? 2개. 그래서 2. 여기도 쌍쌍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N개, 종류 몇 개? 2개. 그래서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됐죠. 그래서 쌍쌍으로 안 있기 때문에 N이고 종류 몇 개? 2개. 이렇게 해서 2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DNA 복제 과정이 없고 감수 제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는 계속 유지된다. 근데 감수 분열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보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4개에서 2개가 된다는 거고 사실은 2N개에서 N개가 된다는 게 조금 더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옆에 문제 2번 풀어볼게요.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은 체,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은 감인데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감수 분열이고 세포 분열이 하나만 일어나는 건 체세포 분열이고 모세포와 딸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가 같은 건 대세포 분열이고 상동 염색체가 결합했다 나누어져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가는 건 감수 분열이죠. 감수 분열의 특징이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결합돼서 나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난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여러분 난할, 우리 수정란이 빠르게 세포 분열하는 건 난할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체세포 분열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죠. 그 다음에 난할이 진행될수록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지나요? 아니죠.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세포 크기가 커진 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분열하기 때문에 세포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 디귿. 난할로 만들어진 세포는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나요? 같죠. 왜냐? 수정란의 이 염색체 수는 체세포 수와 같고 이게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이고요. 자, 옆으로 마지막 볼게요. 수정란은 정자와 뭐가 수정하여 만들어진 거지? 난자.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고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난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지만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해 세포 수는 늘어나고 세포 크기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무슨 과정인데 수정란의 난할, 체세포 분열로 조직이나 기관이 형성이 되고 사람까지 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쌍꺼풀 혹은 외꺼풀은 누구에게서 왔는가? 자,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 통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근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멘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연구를 해서 유전 원리를 밝혔어요.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유전의 뜻을 알고 멘델의 실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우리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멘델은 공부를 하기 위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었다. 멘델은 수도원 뒤뜰에 완두를 심고 완두의 형질 유전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7년에 걸친 연구 결과 멘델은 우성과 열성이라는 유전 용어를 정의하였고 씨의 모양이나 색깔 등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순종인 완두끼리 교배하는 실험을 통해
분리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또한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여 독립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멘델의 유전 법칙 발견은 멘델이 생존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현재 유전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근데 영상을 봐도 사실 잘 모르겠지. 너무 단어들이 어려웠어요. 우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멘델은 어떤 방법으로 유전 현상을 연구했을까를 보면 여러분 처음에 단어가 하나 나와요.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형질이라고 한다. 내가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거 형질이에요. 자, 그래서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모의 형질, 부모가 쌍꺼풀을 가지고 있거나, 뭐, 눈썹 숱이 없다,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교배 실험을 해서 유전 현상의 기본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멘델이 유전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순종 완두를 얻은 과정인데요. 조금 줄여서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형질이라고 하고요.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건 유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의 색깔이 노란색인 거나 초록색인 것처럼 하나의 형질, 그러니까 색깔을 나타내는데 얘는 노란색인데 얘는 초록색이야.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는 거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립 형질이라 그래요. 자, 다시 내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요. 그거는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건 유전. 그리고 어떤 애는 노란색이 나오는데 완두콩이, 어떤 애는 초록색이 나와. 이 색깔을 나타내는 건 형질인데 어떤 애는 노란색, 어떤 애는 초록색처럼 딱딱 구분해서 나오는 걸 무슨 형질? 대립 형질이라고 먼저 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얼굴이 나와서 좀 잘렸지만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계속 176페이지 보면 되니까. 그래서 19세기 사람들은 유전 원리를 부모의 형질이 이제 물감처럼 섞여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에 빨간색을 더하면 보라색이 되겠지. 이런 것처럼 자손의 형질이 이제 물감처럼 섞이구나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연구를 했겠지? 멘델이?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지 내가 직접 완두를 교배해서 실험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멘델이 완두를 유전 실험에 사용한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줄여볼게. 멘델이 완두를 유전 실험에 사용한 까닭은요. 일단은 그 완두콩이 나오는 그 한 세대,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서 다가수분해가지고 교배를 해서 이 완두콩이 나오기까지 이 시간, 그러니까 한 세대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여러 자손의 수가 많잖아요. 완두 하나에 이렇게 많이 나타낼 수 있으니까 완두. 그래서 자손의 수가 많고 또 기르기도 쉽고,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 뚜렷했어요. 근데 이제 교배 실험을 하려면 내가 어느 거를 계속 교배를 해서 한 가지 형질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 완두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계속해서 교배를 했어요. 근데 노란색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어떤 초록색이 나오면 얘는 다음 세대에 노란색이 나올지 초록색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 교배를 시키고 어떤 애는 초록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완두를 얻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고, 그리고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걸 이제 잡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멘델은 완두씨의 색깔이나 모양, 꽃의 색깔 등 완두의 각 대립 형질에 대한 순종을 얻었습니다.
색깔, 모양, 꽃의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형질이라 그랬고 서로 구분되는 건 대립 형질이라 했죠. 그래서 먼저 노란색 완두씨를 심어 기른 후에 한 그루 안에서 수분이 일어나게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자가수분이란 무엇이냐? 내가 이 식물 한 그루랑 다른 식물이랑 교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암술과 수술 사이에서 식물 한 그루의 암술과 수술 사이에서 꽃가루바지 수분을 이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수분을 시켜서 봤더니 이제 노란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만 얻기 위해서 노란색만 골라서 이제 다시 계속 기릅니다. 결국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순종 완두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노란색 완두씨만 골라서 키우고 골라내는 과정을 여러 세대 반복해서 노란색 순종 완두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 완두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특정 형질에 대해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 완두끼리 교배해서 자손을 얻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이제 교배를 해볼 텐데요. 자, 노란색의 순종 완두를 얻었어요. 그리고 초록색의 순종 완두도 얻었죠. 그래서 노란색과 초록색의 순종 완두끼리 서로 교배를 시켰습니다. 교배 과정은요. 두 완두꽃 중 한쪽의 수술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이 꽃에 암술에 다른 완두꽃에 꽃가루를 옮겨 수분을 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자손 1대에서 노란색과 초록색을 했는데 노란색 완두씨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란색과 초록색을 같이 교배를 시켰으면 혼합설이었으면 여러분 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형질이 나오거나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가 않고 노란색 완두씨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맨델이 연구를 한 거야. 얼마나 대단해. 수도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들어갔는데, 완두콩 맨날 이렇게 재배하고 있고, 맨날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집중력과 인내력을 가진 거라고요. 어쨌든, 씨의 색깔이 노란색인 순종완두랑 초록색인 순종완두를 교배한 결과 자손 1대에서는 씨가 노란색인 완두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델이 완두의 다른 형질, 예를 들면 뭐 주름 졌고 팽팽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했는데 자손 1대에서는 모두 부모의 대립 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 다른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는데 그때도 한 가지만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서 봤더니 이것을 맨델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의 개체끼리 교배를 하였을 때, 그러니까 노란색만 있는 것과 초록색만 있는 것을 교배를 했을 때 자손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자손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원리를 뭐냐고 하냐면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열이라는 거는 누가 더 우수하고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도미넌스라고 해서 누가 더 지배적이냐. 그래서 1대에는 누가 나왔냐. 1대에 나온 걸 우성, 그리고 1대에 안 나온 걸 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대에서 나타나는 대립 형질로 결정하는 거지 뭐 어느 게 노란색이 우수하고 초록색이 열등하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서 오늘의 포인트는 우열의 원리인데 이 우열의 원리를 얻은 맨델의 실험 과정을 통해서 맨델의 실험 과정이 있었죠. 먼저 노란색의 순종완두 그리고 초록색의 순종완두를 얻은 과정이 있고 그 둘을 다시 교배를 시켜요.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는데 하나만 나왔어. 노란색만 나왔지. 왜 노란색만 나왔을까? 이 자손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어서 이 우성이 먼저 나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우열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열의 원리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되게 많죠, 여러분? 대립형질, 형질에 관해서 배웠고, 대립형질은 무엇인가, 유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열의 법칙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용어를 알고 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용어들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책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카톡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유전현상에서 무엇을 알아냈는지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더 배워볼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안녕.